대항력의 성립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는 것이었는데, 보통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그다음에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상관없다고 했는데 왜 받는 건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항력에 대해서 아직 영상 안 보셨다고 하면은 위에 이쪽 위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입니다. 오늘 알아볼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선변제권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늦은 번호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번호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면은,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집주인, 즉 소유자가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자가 변경된 상황에서는 대항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임차한,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당한다고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주장하여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두 번째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으로 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 이전까지 배당을 요구해서 임차 보증금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선순위 임차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과 같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다른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후순위 되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으며,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자신의 순서에 맞게 돈을 받고 설령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과 발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면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헷갈리시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월 1일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하고 3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대항력은 3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을 하며 우선변제권은 3월 10일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3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3월 10일에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를 완료했다고 하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같은 날인 3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3월 1일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3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3월 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3월 10일에 주택을 인도했다고 하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3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항력은 다음날 0시, 우선변제권은 당일 발생하지만 대항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떨까요? 제가 사례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우는 2022년 3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은행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었는데 그 서류 중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니 3월 10일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3월 10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견우의 잔금일이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집주인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견우의 확정일자가 우선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은 잔금일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면은 근저당권의 순위가 확정일자보다 앞서게 돼서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접수된 날인 접수일 기준으로 우선 면제권이 발생이 되고,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3월 10일 내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3월 10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3월 11일 0시에 우선 면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확정일자나 우선 면제권 등 이렇게 귀찮고 어렵고 번거로운 것들을 뭐하러 하냐, 뭐하러 만들어놨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판례에 따르면은 우선 면제권의 요건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단합으로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소급하여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거주하던 주택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낙찰자와 돈을 빌려준 채무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저희 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선 면제권과 최우선 면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